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영어 강사 이병량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같이 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영어를 완전 정복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영어를 진짜로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상회담 같은 경우요. 거기서 나와서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해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영어를 통해서, 즉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로 미국인과 대화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살짝 어색하지요.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높아가게 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듣기. 일단 어렸을 때, 그죠? 누워서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죠? 몇 개월, 1년. 그죠? 근데 1년 지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듣기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다음에 말하기. 그죠?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쓰기가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쓰기는 결국에는. 그죠? 마지막으로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듣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말하기 1번과 2번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이 단계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고 쉐도잉을 하세요. 쉐도잉이 뭡니까? 그대로 따라하기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영화라든지, 그죠?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잘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돼요. 쉐도잉이라고 해서 따라서 하기, 그런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를 좀 그런 걸로 영어를 통해서 좀 공부하면서 볼 수도 있고, 이 듣기 말하기는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그죠? 대학에서도 교양 영어 하면 주로 읽고, 그죠? 영작 같은 건 물론 쓰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가 관건인데, 읽기가 왜 잘 안 되는, 영어를 예를 들어서 난 뉴스위크지라든지, 그렇죠? 영문으로 된 잡지를 좀 읽고 싶어. 잘 안 됩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죠?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어휘력이 딸려서. 근데 어휘력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매일 암기를 해야 돼요. 매일 20단어 이상씩 새로운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평생 걸쳐서 해야 되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거의 예를 들어서 보캐블러리 22,000, 보캐블러리 33,000까지 제가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단어들이 항상 나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나 새로운 표현들이. 그죠? 그래서 이건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영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휘력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죠?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항상 걸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문법이에요. 영문법. 영문법을 이상하게 많이들
힘들어하고 사실 별거 없거든요. 실제로 영문법은 어디서 끝나냐면요. 중학교 2학년에서 끝나버려요. 중2, 중3 중학과정에서 다 그래머가 끝나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안 돼갖고 그죠? 그게 안 돼갖고 이 영문법이 자신이 없으니까 읽기도 잘 안 되고 그죠? 나는 단어는 다 알겠는데 앞뒤가 어떻게 맥락이 어떻게 이어진지 잘 모르겠다. 문법이 항상 걸린다. 문법 때문에 뭐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 문법을 아주 간단하게 뭘 통해서? 그렇죠. 공식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학생들을 20년 이상 가르치면서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공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공식으로 아주 쉽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을 한번 열심히 외워보세요. 영어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루에 20개, 많게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뭐 50개도 외우고 또 100개도 외워요. 그죠? 그런데 영문법 공식은요, 이렇게 평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3개월 정도면은 이 영문법이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영어가 이렇게 생겨먹은, 영어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단어가 배열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쓰는구나. 문법적으로.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에 다가갈 수 있고, 그죠?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좀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이렇게 앞뒤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게 뭘까 도대체? 그럼 여기 무슨 공식이지?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방식대로 가르쳤더니 영어 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히 구조적으로 딱 어떤 시스템이 딱 갖춰지더라고요. 잘 보세요. 문장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문장의 이제 형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면은, 문장은요, 뭐 5형식이 있죠. 문장 5형식. 그죠? 문장 5형식이 있는데, 뭐 1형식은 뭡니까?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영어에 아무리 많은 문장이 있더라도, 그죠? 이 5가지 형식 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도 보면은, 그죠?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그죠? 영어 문장이 뭐 3줄, 4줄 돼도 결국엔 이 5가지 형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준동사. 예를 들어서 동사에 준한다. 이 준동사는요, 동사에 준하는 건데, 준동사는 동사 플러스 그 무엇인가입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들었던 뭐다? 투부정사. 그죠?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동명사가 있습니다. 동명사.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동사에다 ing, 형태는 똑같은데? 또는 동사에다가 뒤에 ed를 붙이는 거, 이건 도대체 뭐냐? 그렇죠? 분사죠, 분사. 요 3가지를, 그죠? 요 3가지를 뭐라고 한다? 준동사라고 한다. 이 3가지를 준동사. 왜 준동사라고 하느냐? 동사에 준한다. 근데 동사에다 그 뭔가를 하는 거다. 이거죠. 동사에 그 뭔가를 해놓은 거. 그죠? 그 중에서요. 그 중에서 내가 3형식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어쩔 때는 투부정사 쓰고 어쩔 땐 동명사를 쓰고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문장에 있으면 아까 3형식이라고 했죠. 주어가 나옵니다. 그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나죠.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냐면은 메가펩스, 메가펩스 이렇게 외우세요. 이 메가펩스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으로 반드시 뭐가 온다? 그쵸? 동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ing가 온다는 거죠. 동명사가 온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자, 외우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그죠? 메가펩스. 그죠? 메가펩스. 한국말로 그냥 메가펩스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외울 때는 메가펩스 동명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메가펩스 동명사. 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싫어한다, 꺼려한다. 그쵸? 마인드. 싫어한다. 그 다음에 동명사 쓰면 됩니다. 투부정사 오면은 어때요? 안 돼요. 이거 안 씁니다. 그 다음에 enjoy. 그쵸? enjoy. enjoy냐, enjoy냐. 발음이 뭐 둘 다 쓰긴 합니다. enjoy 동명사. 그죠? give up. give up도 뭡니까? 포기한다. 동명사. 이렇게 하는 걸 포기한다. 동명사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avoid. 피한다. 동명사. 그 다음에 finish. 동명사. 그죠? escape. 동명사. 뒤엔 동명사만 옵니다. 그 다음에 postpone. 다음에 동명사만 오고 stop. 다음에 동명사만 온다 이거죠. 자, 한번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mind, 싫어한다, enjoy, 즐긴다, give up, 포기한다, avoid, 피한다, finish, 끝마친다, escape, 피한다, 탈출한다, postpone, 연기한다. 월요일날 약속했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뒤로 미룬다, stop, 동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메가펩스. 자, 외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두 개를 묶어서 그죠? 이렇게 두 개 묶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펩스. 그냥 이거 같이 해봅시다. 메가펩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메가펩스. 그죠? 메가펩스. 옛날에 아주 빠른 통신을 얘기할 때 썼던 거죠. 메가펩스 동명사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동사 원형에다 ing 한 거.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 동명사는요. 동사 플러스 명사인 셈인데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플러스 된 건데 그 중에서 명사 취급을 해줍니다. 뭐뭐 하는 것, 하기죠. 그죠? 그래서 I enjoy.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I enjoy. 나는 즐깁니다. 그죠? I enjoy. 내가 즐겼다. 그죠? 근데 swimming은 돼요. I enjoyed swimming은 되지만 I enjoyed to swim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죠?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이거. 즉 다시 말해서 영어 문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죠? 어울려서 쓰느냐 안 쓰느냐. 그죠? 그래서 enjoy란 단어가 나오면은 뒤에 뭐뭘 한다 하는 것 하기로 쓰고 싶을 때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만 쓴다 이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동명사만 쓰는 게 있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주어가 나옵시다. 주어 남아 있는 건 아니죠. 너도 있죠. 주어에. you. 그다음에 어떤 동사들이 있어요. 어떤 동사들이 있고 또 뒤에 뭐가 나온다? 목조가 나온다. 자, 주어 동사 목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 주어 동사 목조가 있는데 자, 이런 동사들은 그죠? 와, 포, 레. 그죠? 요런 동사들은 뒤에 뭐만 쓴다고요? 그렇죠. 투부정사만 쓴다는 겁니다. 투부정사만.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원한다. I want. 그죠? I want to go there. 나는 거기 가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I want going there.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못 써요. I want 한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거기 가는 것을 원한다 할 때 이렇게 투부정사를 쓴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I agree. 가기를 뭐 했다? 동의했다는 거죠.
자, I promise. 나는 거기에 갈 것을 약속했다. 그죠? I hope. 나는 거기에 갈 것을 희망했다. 그죠? offer. 거기 가자고 제안했다. you니까 네가 그랬다는 거네요. 참. 그 다음에 refuse. refuse는 뭡니까? 거절했다. 그 다음 뭡니까? expect. 하하. 뭡니까? 거기 가는 것을 기대했다. 예상했다. 그죠? decide. 나는 거기에 갈 것을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와폴의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묶어서 와, 한국말로 와 그러세요. 포, 그죠? 와포, 한국말로 let. 와폴의 투부정사. 그죠? 투 뭐라고요? 부정사. 무슨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그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동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메가펩스 동명사, 와폴의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메가펩스 동명사, 와폴의 투부정사. 그죠? 쉬워요. 이게 말하자면은 영문법에 거의가 그래요. 영문법이 그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 어울려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죠. 이런 동사들은 사실은 이런 뒤에 동명사가 오는 이런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이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이런 동사들이 영어에 몇 개 있을까요? 수천 단어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많은 걸 다 외우고 앉아있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그쵸? 시간 낭비죠. 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또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메가펩스 동명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천 단어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8개 못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또 내가 어떤 동사를 봤는데 뒤에 동명사하고만 어울렸을 때라면 그때 하나씩 추가해서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to를 받는, 목적으로 to를 받는 이런 동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와, 포, 렛.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중에서 8개를 못 외웁니까? 그래서 이 8개를 외우고 이거 말고도 뒤에 to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 수도 없이 많구나.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쓰고 미국 사람들이 시험에도 제일 잘 나오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와포레 투 정도는 외우자. 뒤에 동명사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 문법이라는 게 별거 없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쓰느냐, 어울려 쓰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문법도 그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렇게 어울려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뒤에 뭐가 오냐. 예를 들어서 한국말 볼까요? 한국말에 주어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주어가 있으면은 주어 뒤에 뭐가 나올 때, 그쵸? 은, 는, 이, 가, 그쵸? 이거를 주어 뒤에 붙인다라는 우리 구문법이 있죠. 근데 어쩔 때는 이가 되고 어쩔 때는, 그쵸? 철수, 는 맞는데 철수, 이는 틀리다. 그죠? 왜 그러냐? 그죠? 그렇게 어울려 쓰냐, 안 쓰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되게 까다롭고, 뭐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게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다 외우면 좋게 하겠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외우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어울려 쓰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영작을 할 때나 그럴 때 이 다음엔 투부정사 쓴다, 이 다음엔 동명사 쓴다,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하기에 어쩔 때 동명사를 쓰고 어쩔 때 투부정사 쓰는지 이걸 좀 구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우기는 하겠는데, 메가펩스 동명사, 와폴의 투부정사 외우기는 하겠는데 뭔가 좀 그래도
이 동명사하고 어울려 쓰는 이 동사와 투부정사하고 어울려 쓰는 동사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없어요? 하고 어떤 아주 똘똘한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요. 가만히 봐라. 동명사하고 어울려 쓰는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보니까는 뭔가 뭐랑 관련이 깊더라. 그렇죠. 굳이 뭐 과거 지향적으로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하고 먼저 관련이 깊거나 또는 뭔가 습관적으로, 그죠? 뭔가 습관적으로 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꺼려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계속 즐기게 되고,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피하게 되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끝마치게 되고, 그죠?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피하고 탈출하게 되고, 과거에 해놓던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로 미루고 연기하는 거죠. 하다가 그냥 그만둘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뭔가 과거와 관련이 있거나 습관적으로 하던 어떤 그런 뭔가, 그죠? 동명사랑 친하게 지내는 동사들의 특징이 그런 거고, 투부정사랑 친하게 지내는 걸 가만히 보세요. 투부정사랑 친하게 지내는 단어들은 가만히 보니까 왠지 뭡니까? 뒤에 이렇게 할 일을 보다, 그쵸? 약간 이거는 미래지향적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뭔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구체적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할 거를 원한다. 미래에 이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다. 미래에 이런 일을 하자고, 미래에 거기 가자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을 희망한다. 미래에 이렇게 하자고 제안해본다.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을 거절한다.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한다.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을 결정을 내린다.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살짝 저기보단 구체적이고, 그죠? 뭐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죠?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명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뭔가 과거 지향적이고 습관적인 거고, 투부정사랑 친하게 지내는 건 뭔가 미래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죠.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한 거는 삼형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하게 될 것은 오형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형식. 예. 오형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맨 처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죠? 여기까지는 삼형식인데 지금 하게 되는 것은 오형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형식, 그죠?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오형식은 여기까지 삼형식인데 하나가 더 붙으면 갑자기 오형식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4형식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5형식이 이렇게 되면은 4형식이 아니라 5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5형식에서의 얘기인데, 이 부분을 3형식은 그래서 메가펩스 와플에 대충 외우면은 되겠다 싶은데, 이 5형식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물어보는 거는 결국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느냐. 그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가 뭔지 모르면은 그냥 이 자리에 뭐가 오냐.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 왜 어렵냐면 영어 문법을 얘기할 때 그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용어들.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목적격 보호는 얘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 주인이 이런 동작을 한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무엇을, 그죠? 자, 5형식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5형식 문장 아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I want. 나는 원하는데 him. 그 사람이 뭐 하는 걸 원한다? 그 사람이 거기 좀 갔으면 좋겠다. Go there. 그죠?
그죠? 그 사람이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죠? 왜? 자, 주어, 동사.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오형식이다. 이 사람이 여기 가는 거. 그죠?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왜 틀리느냐? 예. 이걸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안 쓰면 뭐 하냐? 여기에 반드시 뭘 붙여준다? to를 붙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형식에는 결국에는 이 부분을 물어보게 돼요. 이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즉,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냐 이거죠. 목적격 보호란 말이 어려우면은 그냥 주어 나오고, 그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쩔 땐 동사 원형 쓰고, 어쩔 땐 앞에 뭘 붙이고, to를 붙이고, 어쩔 땐 뒤에 ing를 붙이고, 어쩔 땐 뒤에 ed를 붙이고,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죠? 동사만 쓰든지, 얘네들 빼고, 그죠? 아니면 앞에 to를 꼭 붙여주든지, 아니면 ing를 붙이든지, 아니면 ed를 붙이든지, 이 넷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시험 문제 잘 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잘 몰라요. 그죠? 그것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 쉽게 외우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쉽게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한번 공식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삼형식에 나오는 와포렛하고 약간 비슷한데, 와토에란 동사가 있어요. 와토에. 이 와토의 동사들의 특징은, 자, 주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I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목적어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뭐, 너도 될 수가 있고, 힘도 될 수가 있고, 허도 될 수가 있고, 뭐, 뭔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은, 얘한테는, 이 자리에는 반드시 뭘 붙여라. to를 안 붙이면 틀린다. 이 얘기입니다. to를 꼭 붙여라.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운다고요? 쉽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된다? 와토에. 그냥 와토에 그렇게 외우세요. 와토에 to. 그죠? 와토에 목적어 나오고 to 붙인다 이거죠. 자, 이런 삼형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want. 과거형을 좀 많이 쓰니까 현재형도 물론 많이 쓰지만 과거형을 한번 맞춰볼까요? wanted. 그 다음에 asked. 그 다음에 told. tell A to B. ordered. 그 다음에 expected. 삼형식에 쓰이는 단어들과 약간 비슷하죠. 삼형식에서 to를 받는 거랑 오형식에서 to를 받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want. I wanted you to go there. 나는 네가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Go there. 그죠? 이때 to를 안 붙이면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냥 go 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와토의 to 이렇게 외워라. 그죠? 와토의 to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런 오형식에서 이 뒤에 to를 붙이느냐 안 붙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와토의 to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자, 하나의 공식으로 외워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뭐 주어를 you로 한번 잡아볼까요? you. 그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사역동사. 이 사역동사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역동사가 뭔지. 그죠?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죠? 사역동사. 사역동사는요, 일 시키는 동사. 사역동사가 어려우면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세요. 무슨 동사다? 하게 하다 동사. 엄마 하게 하다. 이 하게 하다를 좀 어렵게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사역동사 3개만 외우세요. 3개만 딱. 3개 말고도 있지만은 had. 가졌다, 먹는다가 아닙니다. 하게 했다는 뜻이 있어요. made. 지금 과거로 맞추고 있습니다. let. 그죠? made는 하게 했다. 약간 강제적인 의미가 있고, let은 하게 허락했다. 허락의 의미가 강하고, had는 그냥 약간 중립적으로 그냥 하게 했다. 그런 거죠. 자, 뭐, 목적어 여러 가지 가능하죠. 힘도 되고, 허도 되고, 그죠? 이런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뭐만 쓴다? 원형만 쓴다는 겁니다. 원형만. 예문을 보자면은, you made, 네가 만들었어요. her. 그녀가 go there. 거기 가게 만들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어 나오고 사역동사, 목적어 나오면 반드시 동사 뭐만 쓰더라? 원형만 써라. 그죠? 동사 원형만 써라. 이 동사 원형을 어떤 사람은 뭐 루트라고 하고, 루트 뿌리, 그죠? 동사의 뿌리다. 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전 V자로 씁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만 쓴다 이거죠. 여기서 to가 붙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동사 원형만 써라 이거죠.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만 쓴다. to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틀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he로 갑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역동사 말고 지각동사가 있어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요, 늦게 왔다가 아닙니다. 늦었다, 지각했다 그런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본다, saw. 봤다. 들었다, heard. 느꼈다, felt. 이런 동사들은, 그죠? saw, heard, felt 같은 동사는요, 뭐 목적어, them도 있고, u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이 경우에 ing도 가능해요. ing 동명사는 아니고 현재 분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동사 원형 쓰거나 현재 분사 쓰죠. 이건 능동일 때 그렇고요. 수동일 때는 거꾸로 어떤 동작을 받게 될 때는 동사의 과거 분사를 쓰기도 합니다. 즉 얘가 능동적인 느낌이 강하냐, 그죠? 얘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느냐, 얘가 이런 동작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즉 화살표가 이 사람이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동사 원형인데 이 사람이 반대로 거꾸로 동작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 그죠? 그러면은 과거분사가 쓰이는 거. 과거분사를 영어에서 past participle이라 해서 pp라고도 얘기합니다. pp. pp 이렇게요. 즉 다시 말해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렇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ing. 그렇죠? 근데 동작을 받는 수동일 때는 뭐다? pp. 동사 원형에다가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문 들어봤을 때 내가 I saw, 내가 보았다. 뭘 보았다? him, 그 사람이 cross the road, 길을 건너는 걸 봤다. cross the road 괜찮거든요. 근데 crossing the road도 괜찮아요. 어감의 차이일 뿐이에요. 얘는 길을 건너는 걸 보았다는, 건넜다는 뭡니까? 사실이나 완료, 그렇죠? 건넌 거. 근데 건너는 도중에, 그렇죠? 현재 분사 그러죠. 건너는 도중에 본 거예요. 말의 느낌의 뉘앙스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능동, 그 사람이 건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I heard, 내가 들었어요. My name, 내 이름이, 내 이름은 불리워진다. My name called, 내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걸 들었다. 이때는 뭐가 된다? 과거 분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 요거는 좀 복잡하네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고,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쓸 때도 있고, 수동일 때 pp를 쓴다. 이거 수동일 때. 아시겠습니까? 수동일 때.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 아니지. 수동일 때 pp.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와토의 동사들, 그죠? 와토의 동사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약간 미래형 동사예요. 약간 미래형 동사. 그죠?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죠? 네가 아직 안 갔어. 네가 가기를 원하는 거야. 아직 안 갔는데 가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거기 가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 벌어질 일이죠. 그 명령을 듣고 갈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예측하는 거죠. 그 약간 미래형 동사. 그래서 이런 미래형 동사,
이때는 목적어 나오고 to를 붙여서 가고 반드시 안 붙이면 틀리고 이런 사역동사는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ing 수동일 때 pp 이렇게 암기해 주면 됩니다. 수동일 때 pp 그죠? 그래서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외워서 머릿속으로 외워갖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그죠? 달달달달 외워갖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오형식 문장의 문형이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우면 돼. 학생들 한번 시켜보니까는 야 이거 암기해. 그리고 백지 주고 바로 암기하고 바로 시험 본다. 선생님 시험 어떻게 보나요? 시험을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봅니까? 백지를 주고 그대로 그려봐. 그쵸? 너무 잘해요. 5분 내지 10분이면 다 외우더라고요. 금방 합니다. 금방. 사역동사 해봤자 had, made, let 3개밖에 없고 지각동사 saw, heard, felt 물론 이거 말고도 있어요. 뭐 watched도 있고 그죠? look at도 있고 그렇지만 listen to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3개를 대표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암기하고 원형, 현재분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죠? 요런 것들은 원형.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라고 help가 있습니다. help는요 예를 들어서 주어 나오고 helped them 했으니까 us 목적어 그죠? 그녀는 우리가 뭐 하는 걸 도와줬어요? to 그죠? 이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네 마음대로 쓰라 이겁니다. 그죠? 네 마음대로 쓰니까 잘 빼요. 그죠? He helped us to do our homework. 우리가 숙제하는 걸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to를 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쓰시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에서 뒤에 그죠? to를 꼭 붙이세요. 그냥 동사 원형만 하세요. 근데 요 사역동사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도 능동일 때는 원형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일 때는 동사 원형에다가 pp. 그쵸? 수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준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해서 이 형님들에 의해서 이 형님도 동사들의 성격에 의해서 동생 동사들 앞에 오니까 형님이라고 하고 뒤에 오니까 동생이라고 쳐봅시다. 이 형님 동사들의 성격에 의해서 뒤에 나온 동생 동사들의 쓰임이 결정이 된다. 어떻게 결정이 된다? to를 반드시 집어넣는다. to를 안 쓴다. 수동일 땐 과거분사 쓴다. 그죠? 그 다음에 능동일 때는 지각동사는 능동, 원형이나 ing 현재분사 쓰고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쓴다. 네 마음대로 to를 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쓰라. 골라서 쓰라 이거죠. 그죠? 이 오형식 문장에서 뒤에 동사들이 결정되는 거. 어떻게 외워라? 와토에 to.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ing. 수동일 때 pp. help to는 to를 쓰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나 이거죠. 오형식 문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오형식 문장에서 동사가 앞에 형님 동사들의 성격에 의해서 뒷동사들의 쓰임이 결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형식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 상당히 그 정리를 안 해놓는 경우가 ing 형태입니다. 지금도 ing가 나왔지만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사 원형에다 ing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죠?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단어들이 있고 그죠? 동사 뒤에다 뭐 원래 그냥 ing가 interesting 같은 효용사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동사 얘기입니다. 준동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동사 원형에다가 플러스 ing가 나오면 이게 뭘까? 그죠? 동사 원형에 ing가 나온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앞대 가릴 때 딱 떼서 외워보세요. 동, 현, 분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동현분. V팅 아니에요. V 플러스 ing입니다. 어떤 학생이 V팅 선생님 저 V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갖고 헐 그랬어요 제가.
동사 원형 플러스 ing입니다. 동사 원형 플러스 ing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동명사입니다. 그렇죠? 아, 동명사.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운다고요? 동현분 그렇게 외우세요. 동현분. 맨 처음 뭐라고요? 동명사 외우라고. 동명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그렇게 외웁니다. 아, 동사 원형에 ing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게 해석이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됩니다. 도대체 몇 가지가 가능한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분사, 구문. 아, 동사 원형의 ing인 건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구나. 그쵸. 아, 동명사는 뭘까요, 도대체? 동명사는 동사 플러스 뭐라고요? 명사입니다. 동사니까 뭐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취급은 뭘로 해준다? 명사 취급하니까 문장 안에서 뭐로 쓰인다고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다. 다시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요. 그죠? 현재 분사는 뭐냐? 동사 플러스 뭐라고요? 형용사인 경우입니다. 동사 플러스 형용사. 취급은 뭘로 해준다? 형용사로 취급해줍니다. 동사 뭐뭐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형용사로 취급해주니까 이게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해주는 역할이 뭡니까?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 꾸밈. 그쵸? 그죠? 분사 구문이 뭐냐? 분사 구문 동사 플러스 뭐다? 부사인 경우다. 동사 플러스 부사. 그리고 부사 취급을 해준다 이거죠. 아유,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요, 동사는 알아, 명사는 알아, 형용사는 알아. 근데 부사를 모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부사. 부사가 뭡니까 도대체? 부사가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부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사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형용사, 동사, 부사. 그 다음 뭐라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합니다. 아, 부사가 해주는 역할이 뭐라고요?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를 뭐 한다고요? 꾸민다고요. 꾸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he is so, 그죠? handsome. 너무 잘생겼어. 뭐 꾸며주고 있습니까? 형용사 꾸며주고 있죠. 그쵸? He learns fast.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쵸? 부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 fast가 빠른이라는 뜻이면서 빨리라는 뜻이에요. 빨리. 이게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부사예요. 같은 친구인 동사를 꾸미는 부사. 그죠? 동사를 꾸미는 부사. 근데 이 부사를 꾸미는 걸 또 뭐라고 하는데? 부사. 아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핸섬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예소가 부사고. 그쵸? 이 동사 런스를 꾸미는 fast가 부사고. 그쵸? 이 부사를 꾸미는 so가 너무 빨리 달린다. 그쵸? 이것도 부사다. 문장 전체란 거면 luckily. 다행히도. 그쵸? 다행히도 he passed the exam.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다행히도. 이 뒷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 luckily. 문장 전체, 뒷내용 전체를 꾸미는 이것도 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사라는 게 형용사도 꾸미고 동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친구인 부사끼리 꾸밉니다. 근데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걸 또 부사라고 하는구나. 여기 분사 구문이 바로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사구. 동사 플러스 부사구 대충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걸 분사구문 그럽니다. 분사구문. 동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동사 플러스 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한다. 그렇죠. 현재 분사는 동사 플러스 명사를, 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명사를 꾸미는데 이 현재 분사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분사 구문을 살짝 내릴게요. 이 현재 분사는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현재 분사에는 뭐가 있다. 명사를 꾸미긴 한데 능사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능사진. 즉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능으로 해석도 하고 사로 해도 해석하고 진으로도 해석한다. 그죠? 능은 뭘까요? 그죠? 능동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역으로 해석해야 된다. 진행으로 해석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 뭐뭐 하게 만드는 exciting game. exciting game. 흥분시키는 게임. 그죠? 진행. 그죠? He is swimming. 그 사람 지금 수영하고 있는 중에 진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가 나오면 뭐라고요?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현재분사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에서 현재분사는 뭐라고요? 능동, 사역, 진행입니다. 능동, 뭐뭐 하는, 사역, 뭐뭐 하게 만드는, 하게 하는, 진행, 뭐뭐 하는 중인. 그죠? 이 세 가지가 되는 거. 분사구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동사 플러스 뭐라고요? 부사인데 뭐 하는 부사라고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라고 했죠? 문장 전체를 어떻게 꾸미느냐?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때, 이, 조, 양, 부. 떼이조양부, 떼이조양부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죠? 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그런데 부대 상황은 뭐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군부대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동시 동작, 뭐 연속 동작 그렇게 했는데 주로 그냥 동시 동작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죠? 뭐뭐 하면서 그런 거죠. 뭐뭐 할 때 이거 떼이조양부 어떻게 외운다고요? 때, 이, 조, 양, 부 외우면 되는데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 이유는 뭡니까? 분사구문. 동사 원형의 ing인데 이유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유로 해석해야 될 때는 because.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조건. 조건. 조진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은 if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양보는 영어에서 양보가 나왔다면 무조건 do입니다. 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인 거예요. 뭐뭐 하면서. 그런 거죠. 이 분사구문은 간단해요. 분사구문. 예를 들어서 when I walked along the street. 내가 거리를 따라 걷고 있다가 I met my friend. 내가 뭐 했다? 친구 만났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접주동 하면 됩니다.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접주동. 접주동. 접속사를 뭐 해라? 없애라. 그죠?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앞에 거 뒤에 거 똑같다. 주어도 없애라. 동사를 뭐 한다? 원형에다 그냥 ing 만들어 버리면 된다 이거죠. when 없애고 I 없애고 여기를 뭐로 만든다? 그냥 그렇죠. walking along the street 하면 이제 분사구문입니다. 문장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walking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 걷고 있다가 요 부사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했죠. 요게 뒷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원형 플러스 ing가 나오면은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요. 동사 원형 플러스 ing가 뭐뭐 하는 것 하기 뭐 동명사 하나 나왔죠. 현재 분사 뭐뭐 하는 뭐뭐 하게 만드는 뭐뭐 하는 중인 그런 네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동사 원형 플러스 ing가 해석이 몇 개가 된다고요? 9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9개. 뭐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요. 그죠? 문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죠? 나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외웠고, 그쵸? 내용도 앞뒤가 대충 연결이 되는데,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인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이게 과연 떠오를까요? 한 서너 번만 반복하면 돼요. 서너 번만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다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요. 좀 길어도 대충 여러분들이 한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지력을 가진 사람이면요.
요거 외우는데, 그죠? 동사 원형 플러스 ing, 동형분, 동형분, 동형분. 동은 뭐다? 동명사. 현은 현재분사다. 분사는 분사는. 그죠? 요거 외우는데 대부분 15분이면 외워요. 짧게는 10분이면 딱 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사는, 동명사는 동사 플러스 명사고, 주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뭐 하는 거 하기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이건, 이럴 때는 하는 것 하기로 해석하면 되고. 현재 분사로, 만약 동사 플러스 ing가 현재 분사로 쓰였다면은, 동사 플러스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준다. exciting 게임. exciting 뭐라고요? 사역이라고 했죠. 능사진. 흥분시키는 게임. 이게 exciting 게임이다, 이거죠. 분사구문은 뭐다? 분사구문은 동사 플러스 부사인데, 때이조양부 5개로 해석이 된다.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면서. 그쵸? 그래서 동사 원형 플러스 ing 면은 이렇게 9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9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서너 번만 하면 이제부터 동사 원형 플러스 ing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죠? 이 9가지 중에 하나다. 동형분, 동형분. 능사진, 능사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요즘 학생들이 요즘에 문법 사항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요거를 사실 많이 물어봅니다.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fall, fell, fallen 뭐 이런 거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fall, fell, fallen. 현재, 과거, 과거 분사인데. 도대체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pp라고 했죠. 과거 분사는 pp입니다. p는 뭐의 약자? past의 약자. 뒤에 있는 건 뭐다? participle. participle의 약자인데 past participle. 그래서 앞에 p, 뒤에 p.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까 현재 분사는 뭐라고 했어요? 동사 플러스 형용사인데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 동사 플러스 형용사 맞기는 한데 왜 얘는 pp로 되느냐? 그죠? 얘는 그냥 ing, 동사 원형이 ing인데 동사 플러스 형용사 똑같은데 얘는 뭐라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 사역, 진행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능동이 뭐뭐 하는, 사역은 뭐뭐 하게 하는, 진행은 뭐뭐 하는 중인,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과거 분사는 뭐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분은 뭐냐면요. 과거 분사는 아까 현재 분사는 능사진 그랬죠. 과거 분사는 수완상입니다. 수완상. 수완상. 수완상이다. 아까 현재 분사는 뭐라고요? 능사진이라고 했죠. 과거 분사는 뭐라고? 수완상이다. 뭐라고요? 수동 완료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수동 완료 상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동 완료 상태.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낙엽이 있다. 잎이 있다고 합시다. 잎. 그죠? 잎은 뭡니까? 나뭇잎. 리프죠, 리프. 이걸 복수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F를 VS로 고치죠. 그죠? V로 고치고 ES를 붙이는데, 나뭇잎들이 되는 거죠. 나뭇잎 하나, 나뭇잎 여러 개. 그죠? 근데, 현재 분사로 표현하면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인, 막 떨어져. 그죠?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에 있던 게 떨어진다. 그럼 falling leaves예요. falling leaves. 막 바람에 날리고 지금 막 허공중에 떠 있어요. falling leaves. 뭐라고요? 현재 분사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땅에 탁, 그쵸? 떨어집니다. 그런 낙엽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fallen leaves라고 해요. fallen leaves. 뭡니까? 그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상태를 얘기해요. 수동 완료 상태. 수완상이다. 암기한 한번 뭐라고요? 과거 분사는 수완상이고 현재 분사는 뭐라고요? 능사진이다. 이런 그죠? 느낌 아시겠죠? 현재 분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고 떨어져 버린 낙엽이다. 그죠? 상태다. 떨어져 있는 낙엽이다. 상태를 나타낼 때는 fallen leaves가 됩니다. 언제 ing 쓰고 언제 pp를 써야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차이가 있는 거다. 그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그죠? 막 떨어지고 있는, 그죠? 막 떨어져 버린, 그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exciting 게임 같은 거 봅시다. 게임 같은 거, 그죠? 게임 같은 경우는 뭡니까? exciting 게임이다. 흥분을 하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흥분을 하게 만드는, 그죠? 게임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렇죠. 청중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excited 된 거예요. 그죠? 수동, 그죠? 흥분이 되어진 겁니다. 흥분이 되어진. 뭐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흥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사역의 의미로 흥분을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임이니까 exciting 게임이고, 그래서 흥분되어진 게 excited audience구나. 언제 현재 분사를 쓰고 언제 과거 분사를 쓰는지 알겠다. 언제 현재 분사를 쓴다? 능동사역 진행일 때 현재 분사를 쓰고, 언제 과거 분사를 쓴다? 수동 완료 상태일 때 과거 분사를 쓴다 이겁니다. 보자면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볼까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8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죠? 그 중에서 8개만 외우면 되는데, 볼까요? 그래서 마인드, 인조이, 기법 이런 여러 가지 있죠. 뭐 한 수천 개 단어 되는데 그 중에서 과거, 습관, 반복과 관련된 단어가 있다. 암기하는 방법은 메가패스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열심히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한번 백지에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명사랑 친하게 되는 거, 투부정사랑 친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동명사하고 부정사하고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네들 시작하고 계속하고 막 그만두고, 그죠? 이러면 시작, 계속, 중단, 선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뒤에 투부정사 올 수도 있고 동명사 올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뒤에 동명사 오든지 투부정사 오든지,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동명사를 뒤에 받느냐 투부정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으로 투부정사 받을 때하고 동명사 받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시험에 오히려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놔야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try 투부정사는 막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 아직 안 한 겁니다. 근데 try 동명사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죠? 리그렛 같은 경우도 투부정사는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regret, 그죠? 근데 regret 동명사는 과거에 했던 일을 해놓고 후회하는 겁니다.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무조건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거나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동명사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외워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그죠? 이렇게 공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면 그냥 학생들한테 뭐 시계중선, 시작, 계속, 중단, 선호 이렇게 앞뒤갈만 떼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 외우듯이 외워놔야 돼요. 예.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요 정도만 외우면 되고. 그래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finish 다음에 동명사만 온다. 인조 다음에 동명사만 온다. avoid 다음에 동명사만 온다. mind 다음엔 동명사만 온다. 이런 거죠. 그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그죠? decide 다음엔 to go abroad가 와야지 going abroad 나오면 틀려요. 이거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틀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it began raining도 되고 it began to rain 둘 다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형 부정사란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다, 그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원형 부정사, 투가 안 나온다. 투가 있으면 투 부정사, 투가 없다 원형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형 부정사 말이 어려우면요, 원형 부정사 몰라도 되고 그냥 동사 원형 쓴다. 뭐 다음에, 그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쓴다 이거죠. 문법적으로 원형 부정사인데 원형 부정사 너무 어려우면 그냥 동사 원형 그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표를 그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와토에 반드시 투를 쓰라. 지각동사는 능동일 때는 이렇게 쓰고, 그죠? 동사 원형 쓰고, 그죠? 진행일 때는 현재 분사 써도 되는데, 그죠? 과거분사, 즉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쓰라 이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쓰는데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써라 이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준사역동사고, 사역형 동사, 요거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반드시 또 to를 써야 되는 경우는 아까 와토의 to 말고 사역형, 사역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역동사랑 달라서 사역형이라고 형자를 집어넣습니다. 얘는 반드시 또 to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건 그냥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워주면 돼요. 요런 오형식 문장에서 반드시 to 쓰는 거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got A to B, A가 B 하게 만든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 투정사의 그런 명사적인 용법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부정사 하나만 해도 학생들한테 부정사 하나만 설명해도 뭐 한 달 내내 설명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 기회가 되면은 투부정사의 전체적인 면모를 하나의 맵으로 그려서 하나의 지도로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에서 못 보여드리는데, 투부정사에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 있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형용사적인 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용법, 서술용법인데 서술용법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의, 가운의 뭐 그런 거 있는데, 예의를 갖추려면 가운을 입고 나가라. 샤워하다가 뭐 손님 오면은 그냥 나가면 안 된다. 그냥 나가면 변태되니까. 그래서 서술용법, 예의, 가운을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쉽게 가르쳐 그 공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투부정사는 근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보는데 투가 딱 나왔다. 그러면 결국엔 방금 얘기했듯이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 있는데요. 다시 명사적인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면 되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용사는 뭐뭐 할로 해석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또는 뭐뭐 하기로 해석해 보세요. 근데 뭔가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그쵸? 그래서 food, 음식은 음식인데 to eat. 이렇게 나오면 먹을 음식. 그죠? 이렇게 뭐뭐 할로 해석해보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면 거의 부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 7가지나 되거든요. 목적, 결과, 원인, 판단, 조건, 양보, 정도 7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대표는 역시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 목적은 뭐냐? 뭐뭐 하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해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90% 이상. 90% 이상. 아시겠습니까? 90% 이상이 이 셋 중 하나고, 그 나머지 10%가 이제 부사적 용법의 목적, 결과, 원인, 판단, 조건, 양보 정도 나머지가 있습니다. 10%예요. 10%. 그죠? 뭐,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여기서 맞아 떨어집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90%는 해석이 그냥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다시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하여. 이 셋 중에 하나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온 거는 많이 있지만은 뭐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리딩 한번 해볼게요. Many people,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죠? 요즘 또 유행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문제들이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앞뒤 문맥을 잘 찾아야지 또 이게 잘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People look for safety and security in popular thinking. They figure that if a lot of people are doing somethi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Many people look for, 찾는데 뭘 찾습니까? Safety, 안전을 찾고, 그다음에 security, 안전이나 안심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security, 안전, 무사, 안심. 그래서 안전과 안심을 찾는데 in popular thinking, 뭐에서 안심을 찾습니까? popular thinking이니까, 그죠? 대중적인 사고에서, 대중적인 생각에서 많은 안심을 찾는다 이거죠. They figure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모습이란 뜻도 있고, 알아내다라는 동사도 있고, figure skating 그 figure도 있고, 숫자도 있고, 너무나 뜻이 많죠. 그들은 they figure that, they이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판단한다.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겁니다. If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are doing something, 뭔가를 한다면 then it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진 추측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틀림없이 옳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옳은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popular thinking이라죠. 대중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It must be a good idea. 그쵸? 그건 옳은 일이고,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then it must be right. It must be a good idea. Then it must be right. 옳은 일이고, it must be a good idea. If most people accept it, then it probably represents fairness, equality, compassion, and sensitivity, right? 그쵸? 만약에 if most people accept it,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then 그러면 it probably 뭡니까? 아마도, maybe, perhaps죠. maybe, perhaps. probably represent fairness. 뭘 나타내는 겁니까? fairness, 공평함, equality, 평등, compassion은 공감, sensitivity, 민감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right? 맞는 얘기입니까? not necessarily. 이런 걸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거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마도 이게 공정함, 공평함, 평등함, 그 다음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민감성, 이런 거 다 아주 좋은 거 다 갖다 놨네요. 그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뭡니까?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완전 부정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popular thinking. Not necessarily. Popular thinking said the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Yet Copernicus studied the stars and planets and proved mathematically that the Earth and the other planets in our solar system revolved around the sun. 그렇죠. popular thinking. 그래서 대중적인 사고는 said, 말을 했어요. said 대시, 지금 접속사 대시 빠져 있습니다. The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지구가 곧 뭐라고요? 우주의 중심이다. 지동설이죠. 아니, 천동설이죠.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하늘이 도는 거죠. 그러나 코퍼니쿠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고 알고 있죠. 코퍼니쿠스 studied, 연구를 했는데 the stars and planets, 별들과 행성을 연구했어. and proved, 그리고 입증했습니다.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that the Earth and the other planet, 지구나 다른 행성이 in our solar system, 우리 태양계는 이런 것들이 revolve, 뭐예요? 공전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를 공전하고 있다?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도는 건 스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공전한 걸 리볼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죠? 지구가 뭐 우주의 중심이라고 옛날 얘기죠. 옛날의 파퓰러 띵킹입니다. 그죠? 중세 시대 때, 그죠? 중세 시대 때. 그런데 이것이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밝혀냈죠. 수학적으로. Popular thinking said. 그리고 또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popular thinking이에요. Popular thinking said surgery didn't require clean instruments.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났었죠. 대중적인 사고는 surgery가 뭡니까? 외과 수술은 didn't require, 필요가 없다는 거죠. didn't need예요. clean instrument, 깨끗한 도구가 필요 없다. 병원균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Yet Joseph Lister studied the high death rates in hospitals and introduced antiseptic practices that immediately saved lives. 그죠? 근데 조셉 리스터는 studied the high death rate, 높은 사망률을 연구했어요. in hospitals. 어디에서요? 그죠? 병원에서. and introduce antiseptic practice. 그리고 나서 뭡니까? 멸균법을 도입했죠. That immediately,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것은 즉시 saved lives,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다 구해냈습니다. Popular thinking은 Popular thinking said that women shouldn't have the right to vote, yet people like Emmeline Pankhurst and Susan B. Anthony fought for and won that right. 그렇죠. 이거 서프러지트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는데 popular thinking said that 접속사 예라고 말했죠. Women shouldn't have the right to vote. 여자들은 그렇죠.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Yet 그러나 people like Emmeline Pankhurst라든지 Susan B. Anthony 서프러지트 운동,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의 대명사 같은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fought for, 싸웠고 투쟁을 했고 won that right, 그 권리를 얻어냈다. right가 아까는 올바른, 옳은 이런 뜻이었지만 여기서 권리란 명사로 쓰였죠. 그죠? 그 권리가 뭡니까? right to vote. 그쵸? 즉 다시 말해서 뭐 할 권리? 투표할 권리죠. 그래서 이런 권리를 얻어냈다. 즉 다시 말해서 popular thinking은 과거에는 여자들은 투표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싸워서 얻어냈어요. 그죠? 투쟁에서 얻어냈습니다. 다시 여성들의 권리를. 근데 여기서 이제 thinking 이 th 발음인데 이 th 발음 우리가 한국 사람 되게 못하는 발음이긴 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 popular thinking. th 발음은 말하자면 윗니빨과 이런 겁니다. 말해서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 혀를 집어넣고 뒤로 딱 차주면서 트와 뜨의 중간 발음 해주는데 스 1, 2, 3가 아니라 1, 2, 3. 그렇죠? popular thinking. th 발음. 되게 못하는 발음이에요. thinking이라고 막 가라앉는다 막 그렇게 발음하는 발음이고 나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thinking, popular thinking. We must always,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blank, 빈칸이란 거죠. 빈칸을 기억해야 된다. We must always remember blank. blank, 빈칸을 기억한다. 이 빈칸을 찾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될까요?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 정답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끝까지 일단 가볼까요? 일단은 뒤를 해야지 그죠? 앞에 부분이 결정이 되죠. People may say that there's safety in numbers. 이거 중요해요. People may say that. 아마도 사람들은 that이라고 말할 거야. There's safety in numbers. 숫자에 안전함이 있다. 이게 popular thinking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안전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But that's not always true.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뭐라고요? But that's not always true. 이게
부분부정이라고요. 항상 그런 것만, 항상 참인 거는 아니다. 항상 그런 거. 그죠? not plus always 부분부정이라 항상 사실인 건 사실일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것이 옳은 일일 때 있지요. 근데 아닐 때도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맞을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이 맞을 때가 있겠죠. 사실은 뭐 여성 참정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여자들이 싸워서 이겨냈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게. 잘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그죠? 뒤에 내용, 앞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는 여기 나올 내용은 결국에 뭡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올 내용은 뭐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항상 주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제가 뭡니까, 그죠? Popular thinking이 대중적인 사고가 항상 옳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볼까요? 1번이 맞는지. Majority rule. 대다수의 규칙이 should be founded.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공정함에. 지금 대다수의 규칙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대다수의 규칙이 항상 옳으니까 공정함에 규칙 이렇게 돼야지 뭐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The crowd is generally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그래서 군중들,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The roles of leader, 리더의 역할은, 리더와 추종자 역할은 can change,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지금 리더와 추종자 역할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3번은 전혀 아니죠. People behave,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in different fashion, 다른 방식으로. 이 패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행 맞는데요. 여기서 그냥 방식의 패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한다.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뭐 이거랑 좀 맞지 않는 거죠. There is huge difference. 큰 차이가,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데 between acceptance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이 받아들이는 게 곧 뭡니까? public thinking이죠. public thinking은 받아들이는 것과 지능. 그죠?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답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대중적인 사고를 받아들인 거고, 지능, 지성, 그죠? 그것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이 맞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정답이 5번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살짝 어려운 문제였어요. 쉽지는 않은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생각하고 그 주제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이런 종류의, 그죠? 이런 종류의 어떤 빈칸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면 요거 이 제시된, 그죠? 제시된 이 제시문 이것들을 해석을 한국말로 끊임없이 하세요. 요게 보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가 되고 물어보는 것 중에 많아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다 해석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거 다 읽어도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못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로 된 이런 선택지, 영어로 된 선택지를 여지껏 많이 틀렸다, 잘 못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이런 거 잘 못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이 점수가 잘 나오기 시작한 게, 문제집을 한 서너 권 사다 놓고 위에 건 안 읽고 오히려 이거만 한국말을 막 계속 해석하고 뒤에 답안지 보고 맞춰보고 한 3개월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위에 것도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어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